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부산 경마는 여러 경주에서 비인기 마들이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고배당이 형성되었던 경주가 많았습니다. 특히 금요일 6경주에서는 인기도 하위권이었던 메이저선과 차세대가 입상에 성공을 하면서 복승식 409.2배 그리고 쌍승식 796.8배로 양일 통틀어서 각각 최고 배당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7경주에서는 가장 큰 인기를 모았던 인기 3강의 경주마 모두 입상에 실패를 하면서 삼복승식 2243.9배 그리고 삼쌍승식 16,508.7배로 초고 배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도 있었죠. 저 멀리 두바이 메이단에서 우리 한국 경주마 대표로 활약 중인 부경 19주 소속의 트리플나인이 두바이 월드컵 결선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 수준의 두바이 국제대회에서 우리 원정 2년 만에 국내산 마가 결승에 진출한다는 것은 한국 경마 역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경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트리플나인은 오는 3월 25일 토요일 한국 시각으로 밤 9시 20분에 시행되는 고돌핀 마일 대상 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경마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3월의 3주차로 진행되는 부산 경마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할 전문위원은 복기를 중심으로 경주마를 분석하는 이태복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어떤 경주마를 주목할지 첫 번째 코너 만나보시죠. 먼저 만나볼 코너는 제것마를 찾아라 코너입니다. 공백이 길었던 휴양마를 비롯해서 심판 처분을 받은 경주마들까지 얼마나 경주력을 회복했는지 낱낱이 분석해봅니다. 이번 시간에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복기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주목해야 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금주 출전 예정인 그 재검마필들 좀 장기 휴양을 했거나 뭐 다른 사유로 해서 재검을 받고 나오는 마필들을 쭉 살펴봤는데 복귀전에서 바로 좀 입상할 만한 전력의 마필들이 없어요. 좀 편성을 따져봐도. 근데 제가 지금 금주에 좀 추천드리는 마필이 15주 안우성 마방의 제니스 카운티라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이제 일요일날 1경주에 출전 예정인데 좀 편성이 상당히 강해요. 또 워낙에 기량이 좋은 마필이 두 마필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창래 입상은 좀 힘들고 뭐 삼복승이나 아니면 차기에 한번 좀 강하게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마필은 2세 초반에 빠르게 데뷔를 했던 마필이고요. 3전째에 준우승을 했고 4전째에 우승을 하고 이제 휴양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한 병력은 없고요. 제가 이 마필을 좀 성장 기대치를 높게 보는 이유가 이 모계 형제 마필, 그러니까 포리스트 캠프 자마인데 모마가 당대 특급입니다. 근데 당대 특급도 현역시에 상당히 뛰었던 마필이고 이 당대 특급의 자마 중에 이제 당대천하, 당대킨 이런 마필들이 단거리에서 막강한 기량을 보였거든요. 제니스 카운티도 주행 자세나 주법 이런 걸 보면은 힘도 상당히 좋고 앞선에서 좀 강하게 뛰는 그런 유형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일요일 1경주 편성이 워낙에 강해서 이창래 입상은 좀 힘들 걸로 예상은 되는데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둬야 될 마필로 이 제니스 카운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주행 심사는 그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자, 6번 게이트인데 이 마필이 좀 앞선 공략을 하는 마필답게 상당히 빠른 스타트 능력을 보였습니다. 뭐 주행 심사도 편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천지파크, 턴파이크 1등급 마필들하고 같이 주행 심사를 치렀고요. 뭐 앞에 가는 마필답게 뭐 좀 초반에 갔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직선 걸음을 보면은 좀 공백을 탄다 싶을 정도로 좀 탄력이 좀 안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마필은 전형적으로 좀 앞선에서 뛰면서 좀 뚝심으로 버티는 그러한 유형의 마필입니다. 뭐 후미에서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그러한 유형의 마필은 아니고요. 근데 주법이나 이 주행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작년 8월까지 뛰었을 때도 좀 힘이 많이 안 차 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백 휴양을 하면서 이렇게 나이를 먹고 그러니까 좀 힘도 좀 올라온 모습을 조교시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성만 약하다면 복귀 전부터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는데 이번 일경주 편성이 지난주에 제 것만 추천드렸던 19조 김영감마방의 신의 품격이 출전을 합니다. 워낙에 그 미국에서 육성을 하고 온 그다음 마필. 그 다음에 다이나믹 스타는 제가 상당히 세게 보는 마필이거든요. 요 두 마필이 짱짱하게 버티고 있고 또 최근에 직전 경기에 좋은 기량 보인 오픈 챔피언과 바운드 퀸즈 이런 또 강한 도전세도 있기 때문에 이 제임스 카운티가 복귀전에서 바로 입상하기는 좀 힘든 편성이지 않나 싶은데 성장 기대치를 높게 보면서 차후에도 좀 관심을 두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니스 카운티는 큰 병력 없이 약 7개월 만에 다시 경주로로 복귀를 하는데요. 재검 시에는 1분 4초 3회 기록으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주 일요일 부산교차 1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5등급 승급전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온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2개 경주, 그리고 일요일 2개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7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8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금요경마 제8경주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상승세 전력의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리치머니라는 마필은 좀 늦게 데뷔를 했는데 지금 그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른 그러한 마필이고요. 투투랩터는 이미 좀 능력은 실전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이 된 그러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정상코리아 3자 오문식 마방의 정상코리아도 직전 경주에 완벽하게 컨디션을 회복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기량을 보이면서 준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리치머니는 이번에 이제 승급전 개념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싸워왔던 상대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투투랩터나 정상코리아는 아주 강편성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마필들이고 두 마필 다 이 스피드와 뚝심을 겸비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투투랩터와 정상코리아가 아주 강한 인기를 모으면서 인기 2강으로 팔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리치머니 그리고 뭐 당대거암, 월드 넘버원, 스위치 이러한 마필들이 좀 도전세로 팔리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 2강과 그리고 다른 도전세 마필들을 꼽아주셨는데 아무래도 이번 경주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네, 지금 보여준 기량에서 이제 투투랩터와 정상코리아가 뚜렷하게 좀 앞서 있는 그러한 편성인데 좀 부담 중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이 이제 21조 민장기 마방의 월드 넘버원이라는 추입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근데 양강에 비해서 좀 부담 중량이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러한 여건이고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약간 그 스타트가 조금 늦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탄력 자체는 상당히 좋았고 또 직전에는 그 낙마한 마필 때문에 약간 좀 주행 방해도 받았던 그런 상황인데 끝걸음이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뭐 2강이 뚜렷하게 서 있는 그런 편성이긴 하지만 월드 넘버원의 강한 도전세 이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월드 넘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이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이번에도 좀 유현명 기수가 기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8번 게이트 마필인데 요즘 스타트가 약간 좀 늦습니다. 근데 주행 심사 때부터 좀 스타트가 안 좋았던 그런 마필인데 훈련시 걸음을 보면은 좀 많이 힘이 좀 찼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주마들이 좀 스타트 이런 게 안 좋다가도 좀 컨디션이 올라오고 힘이 올라오면 스타트가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월드 넘버원은 좀 혈통적으로 봤을 때 목의 혈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후미권에서 따라가는데 최연경 기수의 전설의 시작이 좀 낙마했습니다. 근데 유현명 기수가 그걸 좀 피하느라고 좀 마필을 좀 외곽으로 좀 뺐었고 또 뒤를 돌아보면서 좀 후배 기수의 안전을 좀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미에서 계속 따라가는데 좀 앞선에 간 마필들이 좀 걸음이 쓰면서 이 추임마들이 입상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였는데 배다리 고수가 우승을 했는데 거의 뭐 대등한 그러한 탄력을 보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착, 3착마들과 한 목 차이로 지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유현명 기수가 그 전설의 시작 낙마하고 최은경 기수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걸 좀 안 보고 적극적으로 몰아붙였다면 이 경기에서 좀 입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직선 걸음이 좋은데 지금 외선에서 이 배다리 고수와 함께 같이 쭉쭉 치고 나오는데 약간 좀 벌어진 거리 때문에 목 차이로 잡아채지 못하면서 사착에 그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훈련 시 걸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의 혈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양강이 뚜렷이 서 있지만 이 마필들이 또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거든요. 이 마필들이 좀 앞선에서 경합 양상으로 좀 오버페이스를 해준다면 추입으로 한번 멋있게 날아올 수 있는 마필로 월드 넘버원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드 넘버원은 직전 경주에서 1마신도 채 안 되는 거리로 아쉽게 4위를 기록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더 좋은 경주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7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10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금요 경마 마지막 경주죠. 제 10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최근에 상승세 걸음을 보이다가 직전에 좀 많은 인기를 끌면서 좀 아쉬움을 줬던 마필이 이제 질주의 신이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좀 탄력이 워낙에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보는데 그리고 컨디션도 완전히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직전에 보면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봤던 이유가 전개가 어렵지 않았는데 마필이 앞선에서 계속 기수와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끌고 나가려는 그런 성향을 너무 짙게 보여가지고 이번에 2000m인데 그 끌림 제어하다가 제대로 페이스 안배를 못할 것 같아요. 상당히 끄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질주의 신은 이번에도 또 많은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끌림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좀 관건으로 보이는 마필이고요. 미러클리지가 빠르게 예전 기량을 회복을 하면서 직전에 우승을 했고 벌마의 신도 뭐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에 이제 승급전 펼치는 매치 파워 그리고 원래 이제 2000m라면 추입형인 소울블레이드가 좀 유리한 여건이긴 한데 이 마필은 지금 조기 현황을 봐서 출전을 안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직전에 좀 회복세 보인 피리어스 파크나 겨울왕국 그리고 에이스 신화 같은 경우도 좀 한 발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 좀 도전세로 팔릴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러클이지, 벌마의 신, 질주의 신, 매치 파워 최근에 좀 선전하고 있는 이 네 마필이 좀 인기 4강을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이번 경주는 챔피언십 시리즈로 진행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쟁쟁한 경주마들이 대거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경주 혼전이 많이 빚어질 것 같은데 어떤 경주마를 가장 주목해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은 19조 김영관 마방의 매치 파워라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 마필이 아직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보다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훨씬 많이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는데 김영관 마방의 외삼마 대표주자로 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 이유가 이 마체가 워낙에 좋고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행 습성도 좋고요. 그리고 이 목의 형제 마필들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뛴 게 아니라 아주 엑셀런트한 그런 경주력을 보인 그 목의 형제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마가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나은 마필이 이제 매치 파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그 가격이 형성이 된 것 같은데 그 목의 형제 마필들의 그 면면을 봤을 때 정말로 그
그 수준까지 만일에 간다면 그야말로 엑셀런트한 마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목의 형제 마필들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근데 이 매치 파워도 약간씩 그 탄력 부족을 보이면서 2착, 3착 위주로 쭉 갔거든요. 네. 근데 직전 연주 보면은 이제 한 단계 좀 더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번 편성이 뭐 질주의 신 이런 마필들이 약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매치 파워가 승급전이긴 하지만 선전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주의 이호식 기수가 7번 게이트에서 기승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뿌듯이라는 마필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좀 진로가 막히면서 이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뿌듯이 외측으로 기대면서 막았다 해가지고 이제 착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치 파워가 이제 우승을 한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스피드가 상당히 좋고요. 이 마체가 상당히 우수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행 시에 어떤 악벽이랄까 좀 단점을 보기가 좀 힘든 그런 마필이고요. 그동안 뛰어온 내용을 보면 약간 좀 이렇게 탁 치고 나오는 탄력이 좀 부족한 그러한 단점은 좀 노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좀 보강이 되고 있고, 이번 경주도 직선에서 보여준 걸음을 본다면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진 직선 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뿌듯하고 스페셜 루키가 좀 앞선에서 상당히 좀 빠른 페이스로 뛰었습니다. 보통 혼합 3등급 페이스 치고는 좀 빠르게 뛰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페이스보다 전체적인 페이스를 보면 한 1초 정도, 한 6마신 정도 좀 빠르게 뛰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4코너 돌면서 이제 뿌듯은 계속 내선에서 최적 전개를 했고요. 이 매치파는 이제 그 외선에서 치면서 이제 4코너 접어든 시점부터 이제 두 마필 다 좀 상당히 좀 빠르게 스퍼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직선에서 정말로 짜릿한 두 마필의 그 선착 다툼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복승식을 구매하신 분들은 여유롭게 보셨겠지만, 네. 뭐 쌍승식을 구매하신 분들은 손에 땀을 질 정도로 두 마필이 이렇게 뛰는 거에 따라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하면서 뛰고 있는데, 뭐 힘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이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 뿌듯이 지난주에 또 아주 여유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라스트에서 이 뿌듯이 이제 외측으로 좀 기대면서 진로를 좀 막았다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에 뿌듯이 코차로 이겼는데, 지나면서는 또 바로 이 매치 파워가 이겼습니다. 근데 약간의 방해인데 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착순 변경이 된 그런 레이스인데, 훈련 때 봐도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치 파워는 승급전에 상대는 많이 강해졌지만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치 파워는 2등급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 기대치가 큰 만큼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2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요경마 제4경주 국내산 3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3세 강마죠. 19조 김영감 마방의 유로파라는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브리더스컵에서도 입상에 실패는 했지만 강축으로 팔릴 정도로 좀 성장 기대치를 높게 봤던 마필인데, 최근에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데 뛰어온 편성 자체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해볼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되고요. 30조 울줄리 마방의 리미트리스 윈도 최근에 아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모래 반응이 안 좋은 그런 단점은 있는데, 최근에 앞선을 잘 붙이면서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이고요. 특히 울줄리 마방이 지금 다승 1위입니다. 이 김영관 마방이 항상 매년 멀찌감치 다승 1위를 치고 가는데, 아무래도 좀 두바이 그 월드컵 때문에 김영관 쪽에서가 좀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수장이 좀 없다 보니까 지금 그 울줄리 마방이 17승인데 김영관 마방이 11승으로 공동 3위거든요. 그리고 공동 2위는 그 안우성 마방에서 2위를 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예전 같지는 않지만 19조 김영관 마방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그런 마방이고요. 그리고 V맨이라는 마필은 저희가 이 코너를 통해서 좀 추천을 드리고 했던 마필인데, 완전히 지금 컨디션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세게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예전 이미지만 가지고 예전엔 좀 못 뛰었거든요. 근데 최근 두 개 경주 내용이 워낙에 좋고, 근데 이 마필은
지난주까지 좀 조기를 안 하다가 월요일 날 하루 조기를 했거든요. 과연 이제 출전할지 안 할지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선행 일변도에서 탈피하면서 선입이 되고 있는 트리플 파티도 좀 강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 뭐 슈퍼블레이드, 코리안 탱크, 그리고 추입이 통한다면 소나타존, 또 끝판부 스타라는 마필도 뭐 좀 안배만 잘하면 날카로운 탄력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선전하고 있는 유로파, 니미트리스 윈, V맨 요 세 마필이 좀 인기 3강을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로 보입니다. 네, 이번 경주 역시 출전 신청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대세인 울줄리 마방의 경주마들부터 그리고 최근 입상에 성공하면서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경주마들까지 해서 인기 3강을 꽂아주셨는데요. 그다음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입상에 유력한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뭐 인기 3강의 전력이 만만치는 않지만 이번에 이제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이라 조금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예전에 거의 뭐 선행 일변도였던 마필이 이제 트리플 파티라는 마필인데 직전에 따라가는 선입전개를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를 하면서 우승을 했는데 그 경주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뭐 구간 타임이나 전체적인 타임도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이라 저는 이 트리플 파티가 이번에 승급전에서도 좀 센 마필들이 있지만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마필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무선 마방의 트리플 파티를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 이제 혼합 4등급 레이스 1300 레이스에 출전을 했습니다. 이때도 인기 3위로 팔렸는데 좀 선행을 예측을 했었는데 선행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밀었으면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외선에서 좀 선입을 좀 자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때 2번마 정상코리아 다실바 기수가 지금 내측에서 선행을 나가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컨디션이 확실히 올라와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선행 가서 좀 워낙에 마필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좀 페이스 안배보다는 좀 빠르게 내뺐습니다. 약간 도주성 선행이다 싶을 정도로 페이스를 좀 빠르게 갔는데 이 900m 도달 타임은 54초 5거든요. 그 정상 코리아가 도달한 타임이. 근데 일반적으로 좀 약한 편성이면 56초대, 그 다음에 5등급 레이스 이러면은 57초대에 많이 도달을 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한 2, 3초 정도 빠른 페이스로 경주를 뛰었다고 보면 됩니다. 선유권에 따라오던 트리플 파티가 직선에서 쭉쭉 치고 나오는데 이 정상 코리아가 좀 컨디션이 좋아서 빠르게 뛰었지만 이게 퍼지지 않는 걸음이었거든요. 제 걸음 제대로 유지하면서 탄력이 나오는데도 그 마필을 여유롭게 따돌리면서 3마신차로 좀 낙승을 거둡니다. 경주 기록도 1분 20초 8. 이 2월달 부경주로가 좀 무거우면서 기록이 좀 안 나왔거든요. 3월 들으면서 약간 좀 가벼워지면서 기록이 빠르게 나오는데 이 당시에 1300 뛴 전체 레이스를 보면 가장 좋은 타임으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리플 파티 이제 뭐 선행 일변도에서 벗어난 그런 마필이라 좀 세게 보고 있고 이번에도 충분히 승급전이지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리플 파티는 이번에 3등급 승급전을 맞이하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19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 1호경마 부경 마지막 경주죠. 제 6경주입니다. 1등급 2200m 최장거리 레이스예요. 뭐 1년에 한두 번 보통 그러니까 부경과 한두 번 하고 서울 같은 경우도 2300이 금주에 좀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챔피언십 시리즈라는 명목 하에 좀 뛰는 그런 레이스인데 강한 마필들이 좀 부담 중량이 조금 불리한 그런 여건입니다. 뭐 앞말 미즘하고 그야말로 센 마필인데 레이팅 점수가 높다 보니까 지금 58.5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59 연속 매면서도 센 말답게 기본적인 걸음은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제 500g 정도 줄었는데 좀 부담 중량이 높으면 거리가 길면 조금 불리한 여건이거든요. 짧은 거리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표현하기 힘들지만 좀 장거리 레이스는 좀 부담 중량을 좀 많이 타는 그런 케이스인데 앞말 58.5고 상대 마필들의 전력이 만만치 않아서
조금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마필이 미즈마고고요. 석세스 스토리가 직전에 아주 여유승을 했습니다. 이 마필이 이제 요즘 뭐 트리플 라인이 두바이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 석세스 스토리가 가서 3착을 했었거든요. 근데 60kg를 지금 부여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조교는 유현명 기수가 직전에 이어서 계속 시키는데 2260kg 부담 중량 상대 마필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과연 계속해서 유현명 기수를 태울 것인가 아니면은 직전에 정도현 기수가 기승해서 좀 스타트 실수를 하면서 무너졌었거든요. 정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면 57kg 부담 중량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제 최종 출마 투표를 할 때 그냥 60이더라도 유현명으로 밀어붙일지 아니면 감량이점을 가져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 어쨌든 좀 센 마필입니다. 근데 2200m 60kg 부담 중량 이게 좀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방대로는 거리가 길면 길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파워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챔프라인도 최근에 계속 51kg, 52kg 아주 낮은 부중으로 지금 3연승을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5kg가 늘어서 56kg로 좀 높아진 부담 중량인데 550kg짜리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필이 아마 가장 좀 세게 팔리지 않을까, 가장 눈에 들어올 정도로 최근에 잘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2200이라 추입마가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본다면 골리앗 마린도 좀 바닥권수 올라오는 추입이긴 하지만 막강한 탄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테리어 테일도 직전에는 높은 부중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부담 중량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챔프라인과 동방대로 요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뭐 미즈마고나 석세스 스토리보다는 부담 중량이 좀 유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요 두 마필이 좀 많은 인기를 끌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경주는 챔피언십 시리즈의 최장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쟁쟁한 경주마들이 대거 출전 신청을 했는데요. 부담 중량이라는 변수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주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네. 추천드리는 마필은 8조 토마스 마방의 챔프라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3연승을 구가하고 이번에 이제 직전보다 5kg나 많은 그런 부담 중량을 부여를 받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550kg짜리 큰 등치마입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마필이 최근에는 그냥 앞선에서 쉽게 뛰면서 우승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상당히 어려운 전개에서도 라스트에서 뚝심, 그 근성 있게 한번 착 치고 나온 걸음을 또 보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챔프라인도 레이팅 점수가 낮다 보니까 그동안 좀 부중이 상당히 유리한 여건에서 뛰긴 했지만 저는 좀 A급 마필이다 이러한 느낌이 드는 마필입니다. 이 컬린자마로 뭐 거리적인 부담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편성에서는 좀 강축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 챔프라인입니다. 자, 직전에 2000m에서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했었습니다. 7번 게이트입니다. 근데 금주도 월요일 조교를 보니까 사토시 기수가 그 조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토시 기수가 이제 지난주는 기승 정지로 못 나왔는데 금주에 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다승 1위였어요. 올해 14승으로. 근데 지난주 이제 못 나오면서 조성곤, 뭐 유현명 이런 기수들이 탁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은 다승 3위권인데 어쨌든 뭐 사토시 기수도 뭐 작년에도 잘 탔지만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뭐 절정의 기량을 보이고 있는 기수입니다. 지금 뭐 세 번째로 좀 곱게 따라갑니다. 선행마 두 마리. 오뚜고뚜기가 워낙에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앞선에서 좀 빠르게 선행을 이끌고 있고 차분하게 2000m다 보니까 부담 없이 그냥 마필 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2200인데 보통 이제 뭐 거리가 길면 추임마가 유리하다 하는데 부경은 그렇게 많은 경주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살펴봐야 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300 뛰면 일반 경주, 그러니까 뭐 그랑프리 말고요. 일반 경주 보면 은근히 앞선의 마필들이 입상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추임마들이 너무나 좀 긴 거리니까 여유롭게 가다가 뭐 페이스 한 배를 앞선이 정말 잘해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압박 구도가 아니라 다들 거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앞선의 마필들이 4코너까지 상당히 차분하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긴 거리, 특히 2300 같은 경우는 앞선의 마필들이 버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챔프라인 뭐 선입권 따라오다가 직선에서 툭툭 치는데 뭐 좋은 걸음 보이면서 아주 뭐 큰 등치마답게 주폭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뚝심이 워낙에 좋은 그러한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도 2200인데 뭐 선입권에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그러한 스피드를 지니고 있고요. 힘에서도 앞서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직선에서 치고 나오면서 좀 우승을 결정지으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2료 부경 6경주는 이 챔프라인을 좀 배팅의 중심에 세우고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3연승을 기록 중인 챔프라인이 과연 4연승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신마 포커스 코너입니다.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신마들을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이번 코너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새벽 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이제 3월에 3주차 경마 주간으로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마필들이 그래도 입상 우승 뭐 많이 해주면서요. 그래도 좀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하니까 뭐 기분이 뭐 지난주에도 뭐 괜찮았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주도 더 좋은 적중 그리고 더 많은 입상 그리고 좀 더 명쾌한 신마 해설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뭐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외산 신마 한두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오늘 살펴볼 신마는 사조 소속의 도쿄 블루입니다. 2016년 미국 패시그 팁튼 경매에서 경매가 6,600만 원에 도입된 3세 수말인데요. 먼저 도쿄 블루의 혈통부터 그리고 주행 심사 내용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도쿄 블루라는 마필은 올드 패션드의 자마입니다. 뭐 우리 경마 팬분들이 뭐 술에 대해서 뭐 위스키 같은 거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올드 패션드 하면은 칵테일 이름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올드 패션드는 원래 이 경마장에서요, 그 경마 팬들을 위해서 이 칵테일을 만들었는데 그 칵테일 이름이 올드 패션드입니다. 이 올드 패션드. 이 과거를 좀 회상하면서 이 경주를 보면서 옛날에 좀 잘 뛰었던 마필들이 회상 좀 해라 이런 생각으로 이 바텐더가 이제 칵테일 이름을 올드 패션드로 했는데 거기서 좀 유래가 되면서 이 올드 패션드가 이제 시수말로 뭐 데뷔까지 했습니다. 이 마필은 전형적인 스플린터입니다. 이 마일러 이상은 아직까지 좀 검증은 안 된 뭐 그런 케이스고요. 이 1600m 이하 정도의 순발력을 지닌 뭐 그런 혈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미스터 프로스펙터의 계열로 이 언브라이들드 쪽의 계열입니다. 이 언브라이들드가 이 국내에는 뭐 계열들이 좀 많은데 뭐 대표적인 마필은 뭐 신조 대엽도 있고요. 그리고 언브라이들드 계열의 이 올드 패션드 여기로 내려오는 계열은 이 부경 쪽에 마천볼트와 뭐 천구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좀 스피드를 보유했지만 이 상위군에 올라가면서 이 1600m 이상에서 약간 부족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혈통적 기대치가 있고요. 일단은 이 도쿄 블루에 대한 이 주행 검사 시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훈련에 대한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5일 마리오스 기수가 4번 게이트에서 기승을 했습니다. 발주가 약간 덜컹하긴 했는데 이 마리오스 기수가 별 추진 없이도 역시나 혈통적인 기대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혈통적인 내용으로 마필이 알아서 선두권에 붙어주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전혀 체근도 없었습니다. 이 선두권에 붙으면서 3선 선입전개 외곽 쪽을 4코너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뭐 빠른 페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필 가는 대로 몰아주면서 이 마리오스 기수 기승하고 있고 이 책칙을 대기 위해서 한번 이 뽑아드려는 액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알아서 그냥 걸음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체근 정도만 해주는 모습입니다. 살짝살짝 마필을 독려만 하면서도 이 마필이 상대마들보다 계속적으로 뻗어가는 모습 상당히
우수했던 모습이고 목스윙도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모습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주행심사에서는 1분 2초 5의 기록으로 호기록으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행심사 중에 기승자와의 호흡도 굉장히 훌륭했고 마필이 스스로 뛰려고 하는 투지까지 보여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도쿄블루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새벽 훈련 내용까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올드 패션드가 이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 민간 목장에서 시수말로 도입하면서 이제는 외선 마필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한 몇 마리가 더 들어오긴 할 텐데 이제는 국내로 민간 목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국산마로 이제 마필들이 자마로 이제 나올 겁니다. 국내에 검증된 마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1000V, 1009, 이런 마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입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훈련 시의 모습만 보면 이 마체 밸런스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 앞다리 쪽에 우측, 전우지와 그리고 좌후지, 이게 다리의 밸런스가 지금 조금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보량을 많이 올리면서 다리 쪽에 좀 힘을 많이 주는 훈련이 좀 필요해 보이고, 순발력이 최대 강점입니다. 이 마필을 설명드렸다시피 순발력을 강점으로 초반에 선두권 붙으면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거리 쪽에서는 분명히 조기성숙형으로 초반부터 아마 우승과 입상을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기승자에 대한 수능도도 괜찮았고 마필의 뛰려는 의지도 괜찮고 목스임 밸런스도 괜찮은데,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다리 쪽의 앞과 뒤의 밸런스가 분명히 맞질 않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향후에 좀 무리하게 훈련을 하면요, 이 다리 쪽의 부상으로 좀 아쉽게 좀 퇴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마방에서도 그걸 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 구보량 많이 올리고 좀 차분하게 이 조기 성숙형보다는 향후에 좀 더 많이 뛰어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이 도쿄 블루가 성장하길 바라면서요, 한번 제가 주관적인 견해까지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동일 혈통인 1000V와 1009와 같은 마필들, 걸출한 마필들이 배출이 되면서 지금 이번에 데뷔하는 도쿄블루는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주행심사 시에도 역시 좋은 스피드와 그리고 순발력으로 호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현재 마리우스 기수가 새벽 훈련을 전담하면서 데뷔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데뷔전에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끝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하는 베이스 온 트레이닝 코너입니다. 오늘도 총 5두의 경주마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15조 안우성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핑크블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공백 후에 3번의 레이스를 뛰었습니다. 아직까지의 전혀 힘을 쓰질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원래는 이게 중위권까지 빠르게 붙으면서 레이스를 푸는 그런 마필로 이 무빙을 뜨면서 직선 탄력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계열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모습을 보이질 못하면서 좀 아쉽게 좀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역시나 마방에서 이 근성보강을 위한 훈련 패턴에 임했습니다. 이 마필 자체에 이 상위골 마필을 안쪽에 가둬놓고요. 그리고 이 핑크블레이드를 외곽으로 좀 붙여놓으면서요, 이 외곽을 길게 돌리면서 컨디션 보강 그리고 근성 보강을 해주는 모습 속에 형군에서 어느 정도 컨디션만 살아나면 형군 돌파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고 훈련 패턴 매끄러웠고 기본 자질 되고요. 그리고 마방의 의지까지 제법 보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 이번에는 한번 실전 변화를 염두할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크블레이드는 3개월의 공백 이후에 3번의 경기를 거쳤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컨디션을 되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5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안데르아 기수가 기승할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새벽 훈련의 성과가 성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31조 라이스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스윕 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스윕 이지는 청해 마필입니다. 마필 이제 경주 뛸 때 딱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회색 하얀 계열의 이런 마필인데요. 에미스 럴러바이의 자마입니다. 이 모마 계열 쪽을 좀 닮아서 이 청해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님들이 방송 보시면서 머릿속에 알 수 있을 뭐 그런 마필은 이 고스트 위스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바탕으로 띄워주는 계열이고요. 뭐 데뷔 전에 외곽에서 선두권에 나서려고 했지만 의지가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분하게 선입전개, 직선에서 좀 힘을 쓰질 못하면서 좀 무너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스피드는 혈통적으로 분명히 타고난 그런 모습입니다. 이 훈련 시에 스피드감은 여전히 하자없는 모습에 이 지구력과 뚝심을 어느 정도 길러주면 뭐 형군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훈련 패턴 좋았고요. 스피드 좋았고 근성까지 제법 보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혈통적인 기대치도 충만한 그런 마필이라 뭐 직전 경주 부진했지만 이번에 한번 실전 변화를 염두할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윕이지는 데뷔 전 경주에서 최은경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요. 선두권 공략에 실패를 하면서 8위로 부진한 모습으로 경주를 마쳤습니다. 이번 경주는 마리우스 기수가 기승할 예정인데요. 이번 경주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24조 김길중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우리들의 영웅이 되겠습니다. 최근 5번의 레이스를 뛰었습니다. 5번의 레이스를 뛰면서 3번 동안요. 데뷔 후 3전 동안 전혀 스피드를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8주와 동시에 최후미에서 그대로 따라가다가 뭐 그냥 끝났습니다. 자, 아무런 액션도 없는데 제가 조교 방송이나 이런 데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조교 상태에서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면 먼저 가장 변하는 게 순발력입니다. 직전 4전 만에 선두권에 바짝 붙으면서 레이스를 갑자기 또 전개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서 직전 5전 만에는요, 아예 단독 선행을 나서버리면서 선두권에서 그대로 굳히기 들어가면서 입상을 차지를 했습니다. 전개 과정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 5전 동안 조금씩 변화된 모습도 보이고 있는 마필. 이 마필의 주행의 안정화가 왔고요. 그리고 컨디션이 살아나면서 스피드가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구력 보강인데요. 자, 이번 주 훈련에서 충분히 지구력 보강, 좀 강도를 서서히 올려가는 구보량으로 좀 올리는 패턴으로 훈련에 임했고요. 형군의 웬만한 편성에서는 또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올라왔기 때문에 직전 여세를 이어갈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영웅은 데뷔 5전 만에 직전 경주에서 첫 입상을 차지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는 정도윤 기수와 함께 첫 호흡을 맞출 예정입니다. 과연 이 기세를 몰아서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가요? 12조 조용배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육룡이가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상당한 강자들을 좀 만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행검사 시에는 가능성을 보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인기도에서 좀 밀려났었지만 스피드를 앞세워서 인게이트, 선행을 자리 잡으면서 그대로 굳히기 들어갔던 그런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의 상대를 본다면 이 투투킹덤, 로열 켈리, 정글 마린 같은 마필을 제압을 하면서 우승을 했고요. 이 선행으로 레이스를 끌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번에 승급전에 상대는 강해졌을 거고요. 상대도 강하고 스피드가 빠른 마필들은 많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용룡이는 전형적인 선행마로는 보질 않습니다. 이 마체 밸런스 자체가 따라가서도 한 발을 쓸 수 있는 고개가 상당히 낮고 투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 승급전에도 좀 주의가 필요해 보였고요. 자, 이번 주 훈련 시에 직전보다도 좀 더 강도를 올리면서 준비를 하는 모습 속에요. 지구력,
컨디션 그리고 스피드까지 모든 게 양호한 그런 모습이라 다시 한번 입상권 도전할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육룡이는 데뷔전 경주에서 신예의 강자들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멋진 선행 전개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금주에는 17일 금요일 1000m로 시행되는 5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도 직전 경주에 함께 호흡을 맞췄던 김어수 기수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고 하는데요. 과연 2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만은 어떤 경주만인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31조 라이스 마방입니다. 자, 국내산 4등급의 원일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장기 공백 후에 2번을 뛰었습니다. 2번을 뛰었지만 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장기 공백 후에 나오면서 이 체중도 많이 불었습니다. 이 체중이 거의 600kg에 육박할 정도로요. 이 590kg 정도의 체중으로 체중이 많이 불면서 실전에서 액션을 좀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좀 아쉬운 걸음만 보여주면서 레이스를 마무리됐는데 이번에 공백 후 세 번째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현장 체중 정도는 좀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 지난주부터 구보량을 많이 올리는 훈련 패턴으로 컨디션 조율을 임했고요. 병합 훈련으로 탄력까지 잘 체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원희 레이스가 입상을 할 때의 컨디션에 거의 도달했구나. 자, 이런 느낌을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요. 자, 훈련에서 보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질은 출중한 녀석입니다. 자, 어느 정도 컨디션만 되찾으면 형군 돌파가 가능한 마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체중 한번 잘 살펴주시고 이 훈련 강도나 패턴으로 볼 때는 체중이 한 570kg대로 아마 좀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봅니다. 현장 체중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희레이스는 장기 공백 이후에 3조에서 31조로 소속조를 옮겼는데요. 조를 옮긴 이후에는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희레이스는 금주에는 19일 일요일 1600m로 시행되는 부산교차 4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에서 활약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빠르게 짚어봤습니다. 금주 부산 경남 지역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포근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1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 밤낮으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옷차림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금주 부산 경마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경마 주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벽 훈련부터 마지막 예시장 상태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앤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이번 주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이 자리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